안녕하세요. 2차 동차반, 지금 홈페이지에는 종합반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2차 동차반 설명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3년 연속 생동차 배출했는데 학원가의 아마 유일한 업적일 겁니다. 올해 주인공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PPT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다시 브로셔 들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브로셔는 벨리타스쿨 홈페이지 가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적중도와 특별한 이유 말씀드릴게요. 올해 적중도라고 되어 있는데 벌써 3년 됐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최영덕 박사님은 이미 유명해지셨죠. 3년 연속 가장 높은 적중률을 달성을 했어요.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민사소송법 박사님이시고요. 요거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공주대학교 휴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님이셨습니다. 학원가에 쓰는 유일하게 박사님 출신의 교수님이세요. 현재 변리사학원에 있는 민사소송 강사님들이 다 강사거든요. 강사인데 우리 최영덕 박사님만 교수님 출신의 강사님이십니다. 변리사학원가에서 유일하게 로스쿨 강의 경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때문에 출제위원 교수님들과 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도달점이 여기라고 하면 공부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많은 분들, 꽤 많은 분들입니다. 특히나 1차보다도 2차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년씩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변리사 시험이 10년씩 공부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누적된 시험이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점에서 도착지가 여기는데 절로 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강사님들의 자기 입맛에 맞는 거를 공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강사님들이 다 이쪽으로 가게 강의를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최영덕 박사님만 지금 빛이 나오고 있죠. 빛이 나는 이유는 교수님급이셔서 교수님들과 식견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굉장한 적중률 매년 자랑하고 있어요. 올해도 어마무시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고득점 자방자성 요령의 정답을 알고 계신데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차는 논술이에요. 답안지를 쓰셔야 돼요. 16페이지에서 요즘 욕심 부리는 분들은 막 21페이지까지 쓰시는데 그 답안지를 쓸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로스쿨 교수님이 채점할 때 원하시는 특정의 방식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쓰셔야 돼요. 같은 내용도 로스쿨 교수님이 원하시는 목차에 따라 쓰셔야지 점수를 많이 받고요. 마음대로 임의형식으로 소설책 뜻이 있으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같은 내용을 썼는데도. 그게 이분만 유일하게 교수님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아세요. 로스쿨에서 그렇게 추첨을 해오셨던 분들이었어요. 더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이 최영덕 박사님이 가장 핫하시죠. 요거 예전 카톡들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카톡들 엄청 많이 왔어요. 그거 우리 별스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최영덕 박사님께 바로 카톡이 와요. 감사하다고. 변리사 시험 끝나자마자 당일 혹은 다음 날에 카톡들이 매년 오고 있습니다. 23년 건데 23년, 24년, 25년, 3년 연속 어마무시하게 왔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3년간 변리사 학원가에서 이 3년 동안의 자료는 다 누적되어 있습니다. 학원 자료들에. 그걸 뭐 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만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3년간 민사소송법은 압도적으로 최영덕 박사님이 적중률이 유일했습니다. 이 유일했다는 것도 찾으려면 다 찾을 수 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강사님들의 GS 자료나 교재들을 다 수집을 해갖고 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할 수가 있다고요. 굳이 수험생분들께서 그러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유일하다고요. 유일한 단어 아무 데나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유일했습니다. 최영덕 박사님이 민사소송법에서는 가장 정확한 정답인데 우리 2차 종합반의 민사소송법을 최영덕 박사님이 이끌 거예요. 참고로 변리사스쿨에서는 민사소송법이 최영덕 박사님하고 김춘환 교수님이 이렇게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반을 이끄실 분은 우리 최영덕 박사님이 있어요. 수업은 또 김춘환 선생님께서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특허법. 저는 심판소송 전문 변리사고요.
현재 지식재산처에서 특허청의 이름이 바뀌었죠. 지식재산처에서 심사관님과 심판관님들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만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사관님, 심판관님들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식약처는 전 전문가였습니다. 특허법원도 대법원도 제가 사건이 많은데요. 그거 제외하고 심판사건만 검색하면 키프리스가 이 지식재산처 사이트거든요. 335건인데 이게 대한민국 최대 수임 변리사 중 한 명입니다. 보통 엄청 큰 규모의 사무실이 1년에 심판소송, 심판 같은 거 한 3건 하거든요. 저는 335건, 내가 변리사 되시면 몇 건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얘가 건수가 많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판례에 대해서 실제 제 사건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전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1차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2차 때 더 자세하게 전달드릴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드린 거예요. 이것도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수임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핫 이슈들 다 제 사건이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기출 적중한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1차 때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산업 분야의 특성상 제약 분야가 판례 사건이 많아요. 제약 분야는 저희 대한민국 제약이 외국 신약을 모방하는 특성이 좀 있다 보니까 특허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돼서 특허 관련된 소송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 유명한 것들은 거의 다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될 만한 사건들을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어요. 요거 좀 미리 말씀드리고 갈게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전달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나 올해도 또 논란이 있었죠.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랬었는데요. 올해 또 난리가 났습니다. 특허상표 2차 강사님들이 기출해설을 틀려요. 그러니까 정확한 전달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허상표는. 저는 제 사건이니까 정확한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주의하세요. 이거 과거에 적중했던 것들 올려놨는데요. 올해 시험도 역시 똑같이 적중했던 적중표 변리사스쿨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수기들입니다. 수기들도 변리사스쿨 홈페이지 자료실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거죠. 여러분들 2차는 방향성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여기서 시작을 해요. 다 같이. 일로 가셔야 돼요. 근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절로 가고 계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진짜 계시더라고. 이 친구는 저쪽 학원 가서 들어. 이 친구는 여기 와서 들어. 그리고 서로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질문해요. 제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와, 깜짝 놀란 거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상표도 저한테 질문해서 깜짝 놀란 게 많은데요. 그만큼 강사를 누구로 했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전 질문 받으니까 알아요. 그 방향성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의 오류요. 맞는 내용과 틀린 내용이 있어요. 견해가 아니고요. 견해가 아니고 OX인 내용이 있어요. 강사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가 내용의 오류고요.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에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임의로 쓰시면 안 돼요. 같은 내용도. 로스쿨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틀에 맞춰서 써야 됩니다. 목차라고 해요. 그거가 난장판이에요. 아까 최영도 박사님이 유일하게 정답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특허 상표는 정답이라고 할 만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정답을 여쭤보시라고. 강사님들의 답안지 꽈락급인 답안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대로 공부하시면 절로 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는 변리사 학원이 아니라 모든 학원 통틀어서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현직 로스쿨 교수님 어렵게 모시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모시고 있으니까 도망가지 말고 이걸 참고하세요. 우리 종합반의 특권입니다. 작년에 중앙대학교 이규호 교수님과 서강대학교 김상수 교수님 모셨는데요. 올해도 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올해도 도와주실 거예요. 교수님들 오시면은 내용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도 주시니까 그것도 공부를 하시는데요. 그거 말고, 그거와 플러스로 꼭 답안지 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단기 합격의 핵심이 될 겁니다. 요거는 1차 종합반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출첵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시제도 저희가 집중 공부 시간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나름 이제 똑같이 1차 종합반 때하고 할 겁니다. 과제도 1차 종합반하고 똑같습니다. 1차 종합반 때에는 저희가 그 조문 빈칸 암기라던가 아니면은 간단한 내용 요약, 암기할 사항, 그 다음에 문제들 이런 거 드렸는데 2차에서는 사례 문제들을 이렇게 드리게 돼요. 민사소송법, 특허법, 그래서 한 번씩 풀게 해드리고 체크를 합니다. 저희 2차 동차반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금액이 학원가에서 제일 저렴할 거예요. 제가 비교는 안 해봤지만 많이 저렴하게 해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월에 시작을 합니다. 2월에 시험 끝나자마자 3월에 바로 개강을 해서 7월까지 달려요. 보통 2차 시험이 7월에 있거든요. 이렇게 달려갖고 합격을 했어. 빠이빠이. 동차 합격된 거죠. 근데 조금 점수가 모자라. 근데 모자르고 자시고는 합격자 발표가 좀 늦으니까요. 좀 불안해. 그러면은 7월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정이 올해 12월까지 이어져요. 과정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3월부터 12월인데 합격했으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떠나는 거고요. 안 됐으면은 12월까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가격적으로. 12월 31일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출제 모의고사를 응시하게 될 건데요. 이게 작년까지 이규 교수님께서 출제를 해주셨었어요. 올해도 이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교수님 모의고사 반드시 응시하셔야 돼요. 이게 방향성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강사들이 생각하는 방향성과 교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성이 꽤 달라요. 민소도 다른데 특허 상표는 기가 막히게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참석을 하시고요. 요 교수님 모의고사는 저희가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거는 어떤 수업이 될지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반에 한정해서만 비공개 강의도 있어요. 그게 통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당했답니다. 그 왜 변리사 스쿨에서만 교수님 강의를 듣냐라고 신고를 해버려갖고 그것 때문에 몇 개는 비공개 강의로 돌리고 있어요. 예민한 것들은. 종합반 분들만 가능한 강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종합반 커리큘럼 외 강의는 20% 할인 제공해드려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 김천환 교수님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2차 선택 과목을 디자인보호과 저작권법을 많이 하시는데 저작권법을 선택하시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한결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공부할 게 없대요. 그래서 짧게 가시려는 분들은 거의 저작권을 하던데 저작권법 변리사학원가에서 유일한 전문가죠. 이한결 변호사 수업이 있습니다. 종합반은 들어가지 않는데 20% 할인 제공해드려요. 그 다음에 출제위원 교수님 특강이 있습니다. 로스쿨 교수님 이규 교수님과 서강대학교 김상수 교수님 모실 거고요. 비용이 요거 깜짝 놀랄 비용인데 인마이제이 제공하는 현장 종합반 분들은 150만 원. 다만 독서실은 2차 시험일까지입니다. 강의는 12월까지지만 그다음 온라인 종합반 분들은 90만 원. 요거는 이제 독서실 할인 제공이 들어가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특히 1차 시험을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부담되실 겁니다. 근데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체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종종 무너지는 이유가 체력적 한계 때문이거든요. 체력이 약해지면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힘내갖고 도전할 수 있게 체력 관리 잘 해갖고 2차 수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허법 공부 방법은 짧게만 하고요. 오늘 설명회니까 짧게 하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이론 강의하고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문제풀이 강의는 우리가 뭐 GS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그룹 스터디. 이론 강의, 동차 통합 강의 3월에 개강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인 통합 강의는 아니고 기본 강의는 아니고 동차에 특화된 통합 강의를 할 거예요. 3월에 개강하고요. 1차 시험 후 까먹은 조문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1차 때는 배우지 않는 학설이라는 거 정리할 거예요. 학설이라는 게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기출문제 좀 나온 게 있어갖고 주요 학설들을 정리해드리니까 학설은 뭐냐면은 각 대학교 교수님들의 주장. 우리가 법조문에 빈틈이 많습니다. 그 빈틈을 판례조차도 메꾸지 못한 빈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를 교수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학설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배우셨죠? 그거 특허에서 몇 개 좀 소개할 겁니다. 과거에는 기출이 나왔었는데 최근엔 기출이 나오진 않아갖고 이건 비중은 적어요. 중요한 거 몇 개만 할 거고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1차 때 까먹은 판례 답안지용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교재가 좀 많은데 동차 때는 다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수업 시간에 다시 잡아드릴게요. 일단 기본서로 틀을 잡을 거고요. 팔레노트 핸드북이라고 팔레노트를 요약한 거 있어요. 이거는 수시로 지하철 왔다 갔다 출퇴근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기출문제집과 2차 매핑화 있는데 1차에서 매핑화가 제가 책으로 나왔을 때 2차는 매핑화가 책으로 나오진 않고 얇아갖고 PDF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책들은 이렇게 운영되고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례 강의인데 요거 4월쯤에 개강을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입니다. 실제 하면서 약간 변동 가능성도 있어요. 요거는 판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복습을 하고 2차 답안지 연습할 거예요. 제가 답안지 목차, 아까 많이 강조했죠. 그 목차를 공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학원가에서 유일하게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제 공식대로만 하시면 돼요. 공식대로. 우리 이공계 분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 공식 연습을 좀 할 겁니다. 교재는 사례자인데 뭐 이게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판모음집이라고 그 답안지에 쓸 내용들을 깔끔하게 쟁점별로 모아놓은 거 이번에 처음 발간한 거였어요. 그것도 수업 시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10하고 최신 판례 매년 6월에 하고 있는데요. 이건 보충 프린트로 나가고요. 최신 탑10이라고 특허법 관련해서 학회가 딱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거기서 10개 정도 주요 판례를 선정을 하고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었는데 4개 정도를 모여갖고 세미나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동안 출제된 판례가 좀 많아갖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최신 판례도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25년하고 26년, 2년치를 해드릴 건데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와요. 올해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항상 그랬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 2문제가 나왔었어요. 최신 판례 강의 6월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고요. 문제풀이 강의는 사례 문제, 기출 문제가 있는데 요것들은 동차 때는 따로 강의를 개강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없어요. 기득할 때는 다시 개강을 할 건데 동차 때는 이 친구들을 여기에 섞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강의에서 이게 그래서 동차 특유의 기본 강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GS 3월부터 6월까지 개강을 하고요. 기초 GS, 실전 GS A, 실전 GS B가 있습니다. 기초 GS는 1시간 동안 50점을 쓰는 건데 우리 실제 시험은 2시간 동안 100점을 쓰게 돼 있어요. 절반 자른 거죠. 50점 쓰고요. 그 다음에 1시간 그 쓰신 문제 강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내용 정리, 뭐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거 정리해 드릴 겁니다. 기초 GS. 실전 GS는 2시간 동안 풀다만 쓰는 거죠. 100점짜리. 그리고 1시간 동안 쓰신 답안지 강평해 드릴 거예요. 이걸 실전 GS라고 하는데 A형하고 B형은 문제가 달라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올해부터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종합반분들도 마찬가지고 단과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GS 수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답안지를 작년까지는 저도 이제 알바 채점을 맡겼는데 알바 채점 맡기면은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큰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직접 채점을 하고 첨삭까지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이 최영덕 박사님께서 먼저 시작을 했던 건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학생분들이 다 감사해하고 추천을 하길래 저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올해부터 GS를 인원 한정을 둬서 요걸 이제 너무 많은 인원은 채점해서 첨삭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네, 그 수강 가능한 인원을 한정한 다음에 여러분 답안지를 제가 채점을 하고 그거를 날짜를 정해드릴 거예요. 그 날짜에 줌 미팅으로 한 분 한 분 답안지 채점해드린 거에 대해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이거 목차 이렇게 쓰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내용 지금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1차 때부터 배운 내용인데 좀 잘못 쓰셨어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바꿔주세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잡아드릴 거예요. 답안지 목차와 혹시라도 내용을 잘못 썼으면 내용에 대해서 바로 잡아드릴 겁니다. 줌 미팅 1대1 개별 첨삭 진행합니다. 이거 변리사원과에서 아마 처음 시도일 겁니다. 제가 유일한데요. 그동안 뭐 채점 알바라던가 아니면 강사가 채점하더라도 그냥 뚝 주고 점수만 써 있는 거, 그래서 등수만 확인하는 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용론이 너무 많이 돌고 학생분들도 싫어하길래 올해 도입을 해봤습니다. 최영도 박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책은 이게 옛날 판입니다. 올해 판으로 새로 나와요. 2차 기본서 새로 나옵니다. 이거 옛날 판이에요. 여기에 조문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판례가 또 요약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차 기본서하고 조금 달라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례노트 핸드북, 요건 아마 심판일 것 같아요. 이거는 출퇴근하면서 계속 보셔야 돼. 2차는 좋은 문제보다는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수시로 보셔줘. 의판모음지, 이것도 심판이에요. 이거 새로 만들었습니다. 요번에 답안지에 쓰실 내용들을 쟁점별로 깔끔하게 모아놨어요. 이거 주구장창 주주주주주 외우시면 돼.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젠드북, 이것도 심판이다. 사례젠드북, 이게 문제집입니다. 얘도 시간 되시는 데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동체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집, 요것도 심판이야. 이건 다 심판이네. 이렇게는 심판이네. 요것만 새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매핑화 자료는 PDF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공부 순서는 수업하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답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답을 못 찾아.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특허상표 정답을 틀려요. 올해 특허 2차 기출해설하신 모 분도 틀렸고요. 독점적 통상시식권이라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 난리 났던데 상표 해설 틀렸죠. 상표도 틀렸죠. 강사도 틀릴 정도여서 여러분들 특허 상표는 정답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거 좀 말씀드릴게요. 민소보다 상표가 좀 더 어렵고요. 근데 상표도 강사도 틀릴 정도여서 좀 많이 어렵고요. 특허가 제일 어려워요. 특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효율적인지 제가 잡아드릴게요. 특허 어려워요. 특허 어려워요. 그 정답 찾기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찾으면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특허는. 그 다음에 스텝 2 목차를 잡는데요. 제가 공식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공식에 따라 하세요. 이게 매년 그런데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들 성인이니까 제가 말은 못하는데 저는 그냥 제 스타일 갈래요. 마이웨이 분들이 항상 계세요. 근데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꼭 여러분들 많이 합격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 공식으로 꼭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2차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일수록 더 중요해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또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 시험이 10년 동안 누적되신 분들이 제일 많은 이유가 잘못된 습관이 처음에 형성되면 바꾸질 않아요. 바꾸질 못해요. 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스타일로 가니까 계속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을 정확하게 습관을 잡으셔야 돼요. 꼭 제 공식으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거 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용 암기. 이 목차에 따른 내용을 쓸 건데 이게 이제 의판모음지까지 뭐 할 거거든요. 이렇게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 수업 시간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공식이에요. 목차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스쿨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차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심플해요. 심플한데 공식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 공식에 따르면 50점 이상 고득점 달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학원가에는 이 로스쿨 교수님 원하시는 이 공식대로 이 답안지대로 쓰지 않는 강사들이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허상표 강사들이 법대나 법학대학원이나 로스쿨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내갖고 그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공식으로만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종합반을 올지 말지 선택, 그리고 종합반 안 오더라도 단과를 누구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단과를 할지 선택할 때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제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호랑이인데 그 리더가 고양이라면 패배 이유도 모른 채 모든 전투에서 고양이처럼 죽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호랑이인데 리더가 고양이면 일로 가셔야 할 분이 일로 가시게 돼요. 이유도 모르고 공부를 계속 하시게 된다고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리더가 호랑이라면 호랑이처럼 싸우게 될 겁니다. 만나는 사람의 수준이 그 자신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어디 뭐 댓글 알바나 커뮤니티에서 얘기 나오는 분들 그분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날 사람의 수준을 잘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2차 민사소법이 최영덕 박사님이 제일 유명하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특허법 같은 경우 왜 제가 제 스펙을 조금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거북하실 수 있는 왜 제가 강조를 했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시는 분들도 아시죠? 특허 상표 강사님들, 유명하다고 하신 분들 틀려요. 이거 올해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동안도 틀렸었어요. 로스쿨 교수님 강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특허 상표에서 답안지를 법대 교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질 않아갖고요. 강사님들이 법대를 안 다녀봐서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대로 강의를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교육 교수님께서 답안지 작성법을 말씀 주시는데요. 요거 인강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이 인강은 종합반 분들만 가능하세요. 요거 단과에서는 수강 신청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돼요. 종합반 분들에 한해서만 특별하게 인강 풀어드릴 겁니다. 2차 시험 답안지 작성법이 있고요. 이거 요청하셔야 돼요. 오신다고 당연히 아이디에 들어가 있지가 않고 종합반 분들 Q&A 게시판이나 신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특허상표 민사소송법 GS한 거, GS가 아까 모의고사라고 쓴 거거든요. GS한 거 이것들도 과거 거 인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새 것도 할 거고요. 말씀드렸어요. 해주신다고 했어요. 올해 새 것도 하는데 과거 것도 참고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요거 일반 단가는 안 돼요. 요거 종합반 오셔야지만 모실 수 있어요. 성한대 로스쿨 교수님 것도 민사소송법 주요 쟁점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요것도 단과분들은 아마 수강 신청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종합반 분들은 요청하시면 과거 것도 받을 수 있고 새 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마 올해도 와주실 것 같아요. 새 거, 26년 신규 강의를 새 거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교수님 GS 이규 교수님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상수 교수님 민소에 대해서 간단한 이론 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면은 안내 다시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단과분들도 올 수 있는 강의가 있고 없고예요. 올 수 있는 강의도 있어요. 아니면은 종합반 전용도 있고요. 날짜 정해지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답안지 목차인데 수업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법대 교수님들이 선호하시는 목차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I락이라고 그래요. 앞글자만 따서 I, R, A, C, I락. 이게 특허원 판례를 보면은 이 구조가 나타나 있거든요. 제 상표법 판례노트 2005호 9053을 샘플링 가져온 건데 답안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특허 상표 이렇게 안 쓰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반은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OT도 수업하는 날 바로 해요. 3월 1일 날 수업 개강인데 3월 1일 날 OT를 합니다. 13시에 할 거고요. OT 때는 사물함 배정, 근데 온라인 종합반 분들 말고 현장 종합반 분들 안에서 사물함 배정, 그 다음에 뭐 독서실 배정, 그리고 지문 등록. 현장 종합반 분들은 지문 등록해서 빈 강의실에서 이게 스터디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드릴 겁니다. 온라인 종합반 분들은 굳이 OT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OT는 찍고 인강으로도 올리니까 인강으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 날 곧바로 개강합니다. 자, 여기까지 PT를 받고 브로셔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동차기간 불필요함 걷어내서 우리 3년 연속 생존자 배출 유일하게 한 학원인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급이 다른 교수진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영덕 박사님 그냥 강사님 아니에요. 교수님급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실제 교수님도 또 모시고 있습니다. 중앙대 이규 교수님과 성대 김상수 교수님 올해도 모실 겁니다. 날짜 확정되면 공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사님이 단순한 유명 강사가 아니고 답안의 기준서를 제시할 수 있는 교수진이라는 게 2차 논술이 교수님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대로 쓰셔야 돼. 그걸 말씀드려요. 근데 강사님들은 민소는 그렇다 치지만 특허상표 같은 경우는 법대를 다녀보신 적이 없어갖고 이걸 몰라요. 그래서 임의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고득점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요거를 저희 강사진 최영덕 박사님 교수님이죠. 제시할 수 있고요. 저도 법대 나오진 않지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법대 교수님들과 항상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사만이 아니라 실제 교수님 통해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왜 별리사스쿨 종합반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수님 강의는 일부 강의는 종합반에 한해서만 공개되는 비공개 강의들이 있어요. 그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이 왜 별리사스쿨 종합반을 선택해야 되는가의 이유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첨삭은 이미 최영덕 박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GS를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그걸 박사님께서 첨삭을 해주셔서 목차 이렇게 쓰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다음 내용, 이거 잘했어. 이거 틀렸어. 다시 한번 봐봐. 그걸 해주시고 계셨는데 역시 올해도 그렇게 해주실 거고요. 저도 올해부터는 최영덕 박사님하고 똑같이 맞춰서 해드릴 겁니다. 첨삭을 강사가 직접 1대1로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현장 종합반 분들은 인마이제이 독서실이 7월까지 제공이 됩니다. 온라인 종합반은 이 혜택이 없고요. 온라인 종합반과 현장 종합반의 차이점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좌석 제공. 그 다음에 현장 종합반 분들은 우리 학원에 지문 등록을 해드려요. 그래서 빈 강의실에서 스터디할 수 있는 것도 온라인 종합반, 현장 종합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강의는 민소하고 특허, 최영덕 박사님하고 제 거가 일단 제공이 되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한결 변호사의 저작권법이라던가 김춘환 선생님의 민사소송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할인 제공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강의는 다 무료 제공. 다시 정리합니다. 최영덕 박사님 민사소송법 전과정, 그 다음에 제 거 2차 특허법 전과정, 그리고 이제 오시게 될 아니면 과거 했던 거 인강, 이규 교수님과 김상수 교수님 거 요렇게까지 제공이고요. 그 외에 김춘환 선생님의 민사소송법, 그다음 우리 이한결 변호사의 저작권법은 할인 제공으로 가고 있습니다. 애프터케어는 좋은 말은 아닌데요. 좀 점수가 안 좋아서 다시 우리 별리사스쿨의 종합반을 또 오게 되면은 할인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파격적 할인이 있는데요. 종합반 기간 내 출석률이 70% 이상이고 암기 테스트가 이게 과제예요. 과제, 2차 과제. 그런 거 참여하면은 또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스케줄입니다. 3월에 곧바로 강의가 개강을 합니다. 곧바로 하니까 어디 가서 집에 가서 놀지 마세요. 어디 해외여행 가지 마시고요. 강의 개강해서 GS까지 쭉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인 스케줄이고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수 교수님과 이규 교수님 스케줄도 개략적인 스케줄인데요. 변동 가능성은 있는데 나중에 고정되면 시간표를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7월에 시험을 보시고 결과 발표는 보통 10월, 11월 이때 나와요. 내가 좀 불안하다 하시면 공부를 이어가야죠. 그래서 12월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7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의는 12월까지 제공된다 이겁니다.
합격했으면 합격하신 걸로 기분 좋게 떠나시고요. 합격이 안 됐으면은 추가 혜택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다. 현장 종합반은 150만 원, 온라인 종합반은 90만 원입니다. 이 종합반을 다녀갔던 분들의 수기예요. 교수님 특강들 준비를 하고 있고 과거에 했던 것들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종합반 분들만 한해서 가능합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믿을 수 있는 민사소송법 최영덕 박사님 계신다는 거. 두 번째, 로스쿨 교수님 모신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학원가의 강사님을 절대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돼요. 우리 벨리스 학원가가 안타깝지만 좀 강사님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들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기출해설 틀리다든가 그런 것들. 그렇게 참고해서 종합반을 벨리스쿨로 선택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시면 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